두근거리는 가슴, 뜨거운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기회의 땅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청년들의 꿈과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한 편의 드라마 2022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2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유라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제 SNS 계정으로 갑자기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 팔로우 신청이 들어와서 모파랑이라는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과에 포스터가 붙은 걸 보고 관심을 가졌고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공모전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봐라. 외교부 주최로 중앙아시아와의 새로운 미래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문가의 멘토링과 교육, 현지 탐방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구상으로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남다른 시선을 가진 친구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더 큰 꿈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에 중앙아시아는 기회의 땅이었고 무한한 가능성의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의 독창성, 그다음에 참신성은 굉장히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서 청년들이 시장 조사 자료를 이제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불구하고 시장 조사 자료의 완성도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손에서 기존의 사업가들은 생각하기 힘들었던 참신한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청년들은 꿈과 열정 하나로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공모기간을 통해 개인과 팀을 포함 총 35개 팀 84명이 공모에 참여하였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해 청년들이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현장의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받고 싶고, 그를 통해서 정말 중앙아시아와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또 그 지역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피드백과 그리고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조언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계획된 1차 기본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외교부의 유라시아 1과장 남용현입니다. 중앙아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또 우리나라 밀접한 지역이고 새로운 신흥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1세기 새로운 유라시아 비전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특강이 시작됩니다. 크림반도, 여기가 크림반도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른바 돈바스라는 곳이고 여기를 이어버렸죠. 갑작스럽게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 재정립될 유라시아의 국제 정세, 그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됩니다. 알겠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쪽에 서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도 좀 많이 궁금해요. 강연에 집중한 만큼이나 꼭 필요한 질문이 나오고, 사실은 그 질문이 나와야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지식이 청년들에게 전해지고
청년들의 열정이 무대에선 강사들의 열정을 이끌어냅니다. 이어지는 강연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현황과 미래 청년들의 과제. 지금 위기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버리고 기회가 적은 중앙아시아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제이니만큼 청년들의 관심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 국가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함으로써 실제로 제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직접 가보지 못해서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게 됐습니다. 오전 교육에 이어서 오후에도 교육이 계속됩니다. 먼저 무모할 정도의 도전 정신으로 여러 개의 스타트업을 시작해 성공한 경험이 있는 청년 창업자이자 마케터 경험이 풍부한 조경민 대표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약간 이 기회라는 것도 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한번 열어봐요. 열어보고 근데 더 힘든 거예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무모할 정도의 용감함과 경험에서 우러난 좋은 마케터가 되기 위한 습관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강연이 채워지는데요.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강의는 어쩌면 오늘 교육 중 가장 현실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과 개척단 선발을 위한 PT 유의사항에 대한 강연까지. 이게 확실히 개척단 분들이다 보니까 강연에 있어서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반응을 잘해 주셔서 저도 에너지를 오히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에 어떻게 진출하고 어떤 현장 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온라인 특강 형태로 진행되었는데요.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과 예비 창업자가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해야 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김상환 센터장의 강연과 디지털 경제 발전과 연관된 중앙아시아의 시장 동향,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투자 사례를 강의한 박지원 연구위원의 영상 강의, 또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오은경 교수의 강좌,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잠재력과 더불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강화와 협력 유망 분야의 이해를 도와준 이상준 교수의 강좌. 마지막으로 법률 분야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을 강의한 이승진 변호사의 영상까지. 일단은 그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나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유익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꿈과 열정을 담은 청년들의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2022년 10월 15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역 수칙을 지키며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 2차 선발이 시작됩니다. 중앙아시아 여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공들여 준비한 사업 계획을 심사위원 앞에서 차분히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발표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모습에서도 긴장감과 더불어 뜨거운 열기가 함께합니다. 카자흐스탄과 비교했을 때 알룰로스의 가격이 다소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생선식품을 벌써 네 번째를 맞는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 사업. 그렇다면 이번 참가자들의 사업 아이템의 수준은 어떨까요? 사업에 대한 통찰의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 학생들로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이제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청년들의 꿈과 열정, 여기에 풍부한 상상력이 더해져서일까요? 가끔은 심사위원도 깜짝 놀랄 만큼 현실감 있고 가능성 있는 사업 아이템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단계에서 모든 준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좀 솔루션해주는 서비스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BM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진행하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건강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인데, 뭐 나라마다 조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한 경험에서 나오는 모자란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가 현지에 진짜 제대로 잘 구현이 될지, 그리고 진짜 시장성이 있을지, 현지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보는 단계.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최선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콘텐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더빙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요. 앞서 말했던 그 불법 영화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한국 영화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회수나 좋아요도 그렇고. 오늘따라 더욱 날카로운 심사위원들의 질문 내용.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도 이해해줘야 합니다. 정보 자체가 한국어로 된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전조사 배경 지식을 익히는데 일단 제일 많이 힘들었고,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이나 개척이 아직 좀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얻거나 좀 구체적으로 과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단지 발표자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심사가 아닌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멘토처럼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서 끝나기보다는 그 해결 방안을 찾을 방향까지도 제시해주는 독특한 프레젠테이션 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년들 역시 질의응답을 통해 나름의 보완점과 방향을 찾아갑니다. 우선 저희가 시장조사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점을 알아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참신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을 걱정했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 조언도 해주셔서 저희는 정말 좋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비판과 대안을 더해주는 만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에 더 집중해서 내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갈고 닦을 수 있고 그런 차별화 무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가치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때 저희들이 한 몇 가지 사업 아이디어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약 460만 명이 이용하며 이렇게 1, 2차에 걸친 치열한 심사를 통해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에 참가하게 될 청년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작시, 카자흐스탄 스마트 출산, 육아 케어 어플리케이션, 리비아따, 우즈베키스탄 한국 유아용품 드럭스토어, 온오프라인, 티그르르, 오디오 콘텐츠 더빙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사업 온에어, 농업혁신 한중앙아 농업인력 협력 체계망 구축 사업, 리크라스카 한국중앙아시아 중고의류 협력 브랜딩 제안, 개인 정은교 밀착 케어형 의료관광 성형 플랫폼 까레아 쏟다, 스바파 취향대로 하라 쇼 커스터마이징 김밥 전문점 미스터밥, 하덴 중앙아시아인의 성인병 문제 개선을 위한 맞춤 헬스케어 서비스, 피트스테이, 키환 생사 키르기스스탄 지역 재활용 처리시설 사업, 아임슈카인 알룰로스 제품의 카자흐스탄 수출, 중앙아수아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 협력 정책 재현,
알트 아시아, 카자흐스탄 딸기 3단계 콜드 밸류체인 비즈니스. 2022년 10월 28일 청년들이 제4기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이 되어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022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청년들의 꿈과 열정으로 그려갈 우리들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외교부 조현동 차관님의 인사 말씀. 우리 외교부는 올해 참가한 개척단 여러분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활동에 소중한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임명장. 이어지는 순서는 임명장 수여. 귀하를 2022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으로 임명하니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한 유라시아 협력 지평 확대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8일 외교부 장관 박진 대독. 그리고 개척단 대표의 선서까지 이어집니다. 2022년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활동을 시작하며 다음을 다짐합니다. 하나, 한국과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미래 협력 분야 발굴에 무사히 잘 마쳤고요. 이렇게 1부 행사에 이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로 2부 행사가 이어집니다. 국제신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조금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또 의자도 좀 편하니까. 이렇게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청년들의 첫 번째 만남이 마무리됩니다. 이번에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으로 선발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있을 현지 탐방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스바파 파이팅! 네, 저희는 더 암호병으로. 그리고 2022년 11월 1일 오늘은 중앙아시아 현지 탐방을 앞두고 열린 워크숍 및 1차 멘토링 교육의 날.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원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자 개척단원 하나하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형식으로 진행된 멘토링 교육을 통해 중앙아시아 현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각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얻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어쩌면 청년들이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원에 참가하고 가장 기다렸던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구름의 바다를 헤치고 기나긴 비행 끝에 타슈켄트에 도착합니다. 하러 가야 되니까 5시 반에 5시 30분에 호텔 로비로 내려오시면 돼요.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에너지, 자동차, 섬유, 물류 등 기존의 협력 분야 외에도 ICT, 5G, 보건의료, 바이오 산업 등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진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편안한 휴식 후 내일부터 만나게 될 중앙아시아의 모습이 기다려집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이자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 타슈켄트. 맛있는 음식과 함께 타슈켄트에서의 첫 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 끝나면은 그 대형 시장 초등수소 시장 가려고 하고 근처에 대학가고 광장가 돌면서 앙케이트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식사 후 분야별 현지 통역들과의 짧은 미팅을 통해 일정을 공유하고 첫째 날 단체 일정을 시작합니다. 분야별로 나뉘어 이동한 개척단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한국 문화의 집에 왔는데요. 정말 평화롭고 안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가볼까요? 모두가 함께하는 타슈켄트에서의 첫 일정은
한국문화예술의 집 방문. 이곳에서 우리 또래 고려인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둘러보는데요. 이어서 함께 가는 곳은 황만금 집단농장.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데요. 처음에 오셨던 고려인들이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하신 고려인들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점심시간도 함께하고 우장이 담긴 선물도 나누고 개척단 대표가 고마움의 마음도 전합니다.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좋은 대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있는 시간 동안 많은 거 배우고 저희 프로젝트 열심히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학생 대표의 답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서로의 우정을 나누며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 첫째 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각 팀별로 꼭 찾아봐야 할 곳, 경험해봐야 할 것을 찾는 팀별 일정이 이어질 시간입니다. 저희가 먼저 따라간 팀은 스바파. 스바파 팀의 프로젝트는 커스터마이징 김밥 전문점이니만큼 질과 가격, 그리고 한국 식재료와의 차이점 등 현지 식재료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가격 알려줄 때는 1kg 예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식재료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 낯선 식재료까지. 생소한 채소와 허브의 향도 맡아보고 이 재료가 김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해봅니다. Шпинат там есть, да? Дальше шпинат есть? Нету? 5천 сум. 6천 сум. 또 현지인을 대상으로 김밥에 대한 앙케이트까지. Yeah, I saw many restaurants. 시장 한 곳에 만족할 순 없죠. 인근 다른 전통시장으로 옮겨 시장 조사를 계속하는데요. 김밥에 적합한 쌀도 골라보고 한국 식재료상에 들러 김밥에 꼭 필요한 한국 식재료 구매 경로에 대한 고민도 해봅니다. 잘 모르는 한식 문화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저희 사업 아이템이 시작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다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아임슈카인 친구들 역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라는 시장에 왔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단 설탕 대체제 같은 알룰로스랑 비슷한 제품이 또 있는지, 있다면 그게 또 어느 가격으로 얼마나 대중들한테 팔리고 있는지를 조사하려 왔습니다. 아임슈카인의 프로젝트는 천연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 제품의 카자흐스탄 수출, 꿀과 잼 등 다양한 경쟁 제품의 현황과 가격 등에 대한 조사는 필수겠죠. 여기 있는 꿀 종류가 어떤 거고, 그리고 이 꿀을 언제 사용하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타 팀의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유아용품 드럭스토어를 꾸리는 것. 한국산 유아용품 판매이니만큼 시장 조사를 위해 찾은 곳은 대형 쇼핑몰. 6만 원이야? 한 얼마나 먹어요? 유아 의류부터 왕구, 다양한 유아용품에서 유아용 식품까지. 생각보다 싼데요, 이것도. 통이 이거. 뭐 한국 기준으로는 네. 이것도 소비넥스도 이렇게. 생각보다 싼 제품과 또 생각보다 비싼 제품. 한국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꼼꼼하게 가격과 품질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품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애기들 모여서. 중앙아시아에서도 유아용품은 가격만큼이나 품질을 따진다는 점. 리비아타의 프로젝트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원했던 데 다 돌아다녔고 그래서 좀 그래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분석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슈켄트에서의 두 번째 날 주요 일정은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 관장님의 특강으로 시작됩니다. 분들한테 비즈니스를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협상의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최근 무역 동향이나 투자 등에 대한 최연필 관장의 강연. 그러나 무엇보다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개척단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어지는 우즈베키스탄 KT 법인 이베키 법인장의 강연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이슬람에서는 그런 것이 상충될 수 없는데 대리 통화는 우즈베크 분들도 우즈베크 다른 나라와 굉장히 협력을 하면서 서로 이제 누가 비교국이 갖는가에 대해서 기회가 있겠죠. 진정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시장 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좋은 강연에 열정이 담긴 학생들의 피드백. 강연이 끝나고도 학생들의 질문과 강연자들의 조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그거를 구입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길은 멀지만 출발하면 갈 수 있습니다. 출발하시고 많은 일을 겪어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공식 일정은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방문. 대사관의 외교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궁금했던 점, 필요한 조언을 구합니다. 이걸 조금 수정을 했어요. 원래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 관통하는 관계수로 작업을 하려 했는데 너무 사업이 방대하다. 아이디어만 내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실천 방안까지 다 구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에 더 눈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경험이 담긴 귀한 말씀과 함께하기에 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타슈켄트 2일차 오후 일정은 역시 첫날과 같은 팀별 활동.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찾아간 곳은 타슈켄트 주재 국내 건설사 사업. 키르기스스탄 지역 재활용 처리시설 사업을 준비 중인 키완 생사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민간이랑 협동을 해서 이제 뭐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저희가 좀 봐서 재활용 처리시설 사업을 준비하는 키완 생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ODA, 즉 공적개발 원조 사업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현대건설이 시행 중인 ODA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조언도 듣고 또 현지 공간을 찾아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좀 쓰레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공장을 짓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좀 플랜이었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든지 혹은 좀 그런 과정들이나 세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혁신팀의 정현지 씨가 찾아간 곳은 타슈켄트 주재 코피아 사무실. 저희 사업 주제가 한중앙아 농업인력 수급 및 관리 서비스이고요. 농가와 인력 사이에서 인력을 중개하고 관리하는 농업혁신팀의 사업 프로젝트. 이 사람들이 한국 농업이라든지 한국에서 원하는 그런 기술을 여기서 숙달을 하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인력들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같은 시간, 티그르르 팀이 통신제품 매장으로 향합니다. 티그르르 팀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더빙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는데요. 현재의 인터넷 및 통신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FCB 아트그룹. 미국계 현지 마케팅 회사로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방식이나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회사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어떤 방식의 홍보를 활용하며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유입이 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지금 들어간 마케팅 회사에서는 현지에서의 마케팅 전략이나 어떤
소비자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 모두들 경험과 지식이라는 자기만의 무기를 갈고 닦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 해외 탐방 4일차의 아침도 청년들답게 활기 넘치게 시작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을 따라 3시간이 넘게 달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트에 도착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사마르칸트 탐방을 시작하는데요. 처음 찾은 곳은 구르에미르 묘. 이곳은 티무르 제국의 창시자 티무르의 일족이 묻힌 무덤으로 밖에서 보면 도명 지붕이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지만 묘안은 금장식을 풍성하게 사용한 놀라울 정도로 호화로운 모습입니다. 이어서 레기스탄 광장의 인생샷 포인트에서 단체 사진도 찰칵. 실크로드의 영광이 살아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마르칸트. 오늘의 사마르칸트 탐방은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 그 뿌리를 만나고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모스크라는 비비 한운 모스크를 찾아갑니다. 접목을 했을 때 인도에서 아주 많은 보석 부분을 받아봤고 티무르 왕조의 창시자 티무르가 지은 비비 한운 모스크를 마지막으로 다시 타슈켄트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의 이 경험이 중앙아시아라는 조금은 낯선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해외 탐방 5일차인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여정을 끝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디지털 인프라 발전과 디지털 경제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카자흐스탄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물류 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의 사업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카자흐스탄에서의 일정도 기다려집니다. 11월 7일 아스타나에서 해외 탐방 6일차 일정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아스타나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국내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중앙아시아에서 사업을 구상 중인 개척 단원들, 중앙아시아 경제의 핵심인 카자흐스탄에 대한 관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도 굉장히 이전에는 카자흐스탄 소유 사태에 러시아군을 투입하는 등 이제 러시아에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강연도 이어집니다.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신청을 하면 다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실질적인 산업과 경제 부분의 전문가다 보니 개척단원들의 질문도 많아집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이나 한국 기업 또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중앙아시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본격적인 팀별 일정에 들어갑니다. 저희 이거 준비하고 있다 설문조사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친절해 보이면 인터뷰 혹시 할 생각 있냐 이렇게 차라리 물어보자.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를 찾아가 다짜고짜 앙케이트 조사부터 지나가는 엄마도 일단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커뮤니티가 있어서
있어서 좋았던 건데 근데 그 커뮤니티에서 단점이 훨씬 많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지? 임신에 관한 좀 유효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별로 없어서 임신 컨텐츠. 나름대로 현장 설문과 앙케이트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자료 확인도 하고 상황 분석까지 척척입니다. 저희 산부인과 의사분 인터뷰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다 안 돼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설득하고 인터뷰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보려고 갑니다. 응원해주세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관련 있는 부분에서 자료를 얻고 현실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Хорошего дня вам. 와, 가자. 저희 인터뷰 사실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친절하게 저희 인터뷰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어떻게 사람들 병원 다니고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신납니다. 너무 신나요. 리클라스카 팀 역시 목적에 충실한 하루를 보냅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중고 의류 협력 브랜딩을 준비 중인 리클라스카 팀. 사르아라카라는 몰에 가서 잠깐 둘러보고 앙케이트하고 한 샤뜨리 가서 잠깐 둘러보고 앞에서 앙케이트하고 마무리하고 올 것 같습니다. 한 샤트르는 아스타나 최고 규모의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저가에서 고가까지 다양한 제품들과 비교하며 한국 중고 의류 브랜딩의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품질 관리가 품질 관리하기 위해 그런 세금 같은 거 따로 있어요. 인지세라고. 현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고민도 하고 또 현지 통역을 통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도 깨닫습니다. 이렇게 11월 7일 해외 탐방 6일차의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눈이 내린 아침 일찍 시작하는 해외 탐방 7일차 일정은 아스타나 허브 방문 및 한 카자흐 청년 스타트업 포럼 참가입니다. IT innovation ecosystem in Kazakhstan in general. So our goal for 25 in numbers, our major coverage is more than 20 million patients. 개척단원들도 청정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온 사업 아이템, 그 자체가 스타트업의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각자 준비한 아이템을 발표하는데요.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발표합니다. And we want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imbalances in medical informations. Your plan for entering the Kazakhstani market. 서로 질문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으며 계속되는 포럼. 그리고 처음에는 도시 지역에 있는 카자흐스탄들의 산부인과나 어린이 병원들을 위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에 카자흐스탄 전문가들의 평가도 후합니다. If you want to join our incubator or accelerator programs, you're also welcome. 11월 9일 탐방 8일차의 일정은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의 전 수도이자 카자흐스탄 제1의 도시 알마티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2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비행 끝에 화려한 야경으로 반짝이는 알마티에 도착합니다. 이제 11박 12일의 해외 탐방도 종반부에 접어드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타이트한 일정. 아무리 젊은 개척단원이라도 이제 슬슬 얼굴에 피로가 보입니다. 오늘 제 컨디션은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어제 늦게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좀 제대로 쉬지를 못했더니 지금 좀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 일정 잘 소화하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두 피곤함을 이기고 오늘 하루 일정을 고민합니다. 오늘 오전은 팀별 일정으로 시작되는데요.
혼자 참가한 하뎃의 김가연 단원은 다른 팀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혼자라도 여전히 밝고 씩씩합니다. 안녕. 중앙아시아인의 성인병 문제 개선을 위한 맞춤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하뎃팀. 당연히 성인병과 직결되는 식생활 부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이제 이것도 우유로 만든 건데 이것도 달아요. 아, 달아요? 네. 여기 짜고 엄청 달고 이렇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짜고 달고 이렇게 많이 먹어요. 거의 다 우유로 만들어요. 중앙아시아는 유제품만큼이나 꿀도 많이 활용한다는데요. 채취한 꽃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꿀을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엄청 달아요. 꿀 향이 되게 강하고 엄청 달아요. 이건 뭐예요? 유제품도 많고 육류도 많이 먹을 뿐더러 식생활 자체가 달고 짜게 먹는 편인 중앙아시아 지역. 하뎃의 프로젝트가 빛을 발해 중앙아시아의 성인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같은 시간 또 몇몇 팀들은 함께 카자흐스탄 농업대학을 찾아가는데요. 중앙아시아 팀은 카자흐스탄 지역의 전반적인 수자원 활용 실태나 지질 등에 관해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물 분쟁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물 분쟁 사례에 대해서 카자흐스탄 사람들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봐 주시겠어요? 또래의 대학생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까지 각자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를 얻습니다. 농업혁신팀의 관심은 당연히 기술 문제. 특히나 이곳이 농업대학이다 보니 한국과 인력을 교류할 노동자들의 기술 습득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 교류 형식으로 진행될 텐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기술을 배우고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고 싶은지. 학생들과의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의 교수, 연구진과도 만남을 가지고 도움을 얻습니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많은 좀 이야기를 듣고자 여러 가지 질문도 준비를 했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학생들과의 교류에도 참여를 했는데, 이런 전문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이런 정보들도 좀 얻어가지고 이제 이걸 잘 가공을 해서 저희가 최종 발표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 일정에 이어 오후에는 전체 일정으로 에코비스 카자흐 법인 물류창고 방문이 이어집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물류입니다. 100불짜리 부품을 사오려면 물류비도 필요하고 갖고 오려면, 그다음에 관세동맹 지역이 아니면 저희가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세율이 5%에서 15% 정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100불짜리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한국 제품이나 부품은 당연히 한국에서 수입해 와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깨어집니다. 물류비와 관세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또 하나 사업을 준비하는 기반을 얻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11월 11일 탐방 10일차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이나 단체 일정 없이 팀별 혹은 단체별 활동 위주로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메가 쇼핑몰에 가서 판매하고 있는 침구류의 종류나 사람들이 침구류를 살 때 어떤 걸 기준으로 구매를 하는지 알아보러 메가 쇼핑몰에 갑니다. 대형 쇼핑몰을 찾아 다양한 종류의 침구류를 직접 확인해보는 개척단원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 조사 결과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돌며 조사하고 분석했지만 사업성에 부담을 느낀 리클라스카 팀원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며 새로운 답을 찾아봅니다. 있어. 야, 자신감 가져. 야, 우리 진짜 잘해. 야, 현실성 있어. 다행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는데요. 때마침 근처에 리클라스카 팀의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업체가 있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본사가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알마티에 설립된 지 7월에 여기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시의적절. 중고 의류 중 품질이 높은 고급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의 지사가 얼마 전에 이곳 알마티에 생긴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봅니다. 수요가 얼마 정도 들이 유통은 어디에서 되는지, 또 어떤 종류들이 수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배송은 얼마 걸리는지, 개런티 등등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좀 또 이렇게 릭글라스카 팀이 시장 조사로 하루를 보내며 소중한 결실을 얻어가듯 다른 개척단원들도 모두 꼭 필요한 장소를 찾아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알마티에서의 마지막 날이자 11박 12일간의 해외 탐방을 마무리하는 날. 찌할 때 하면 돼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별것 아닌 장난 같은 가위바위보가 어쩌면 해외 탐방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행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최종 발표 순서를 정하는 게임이거든요. PT 발표 그때 제출한 자료들 있죠. 그 제안서의 그 초기 제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고, 그다음 오늘의 주요 일정은 팀별로 해외 탐방의 결과를 정리하고 간단한 발표와 함께 서로 공유하는 시간. 아니야, 한국에서 이렇게 멘토링하고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아무리 작은 사업 아이디어도 실제로 사업으로 실현시키려면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수많은 과제와 자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급해서 계획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는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통합사분들께 좀 죄송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은 참 어렵다. 그리고 현지 조사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왜 왔는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멘토링을 통해 사업의 세부 사항을 간접 경험하고 현지 탐방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현실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그 부담이 결코 작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처음 공모전에 참가할 때의 열정만큼은 그대로입니다. 현지에 와서 저희는 시장 조사를 통해 현지 문화와 소비자들의 특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서비스 기획 초반에 해야 할 타겟과 컨텐츠에 대해 갈피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는 위주입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 1차적 시각에선 알지 못하던 현실적 문제를 깨닫고 답을 구하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게 그 농업 현장에서 그 근로 탈취 문제가 참 심각하고, 사실 이런 문제들을 참 2차원적인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그런 방법들,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11박 12일간의 현지 탐방을 통해 각자가 얻은 해답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지는데요. 오후에는 귀국을 준비하며 막간을 이용해 알마티의 명소를 찾아봅니다. 도심 속이지만 자연이 살아있는 팜필로프 공원을 둘러보고 젠코프 성당을 배경으로 인생샷도 남겨봅니다. 또 케이블카를 타고 동양의 알프스라 불리는 티엔샨 산맥의 한 봉우리에 올라 어두울 무렵 알마티의 야경을 즐기며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의 해외 탐방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일정만 남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친구들이랑 공모전 준비할 때는 그냥 여행 보내주는 건 줄 알고 재밌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현지 탐방 다니면서 많이 혼나고 배운 것 같고요. 아쉽기도 한데 빨리 한국 돌아가서 떡볶이 먹고 싶어요. 이제 크게 저희가 식습관이랑 이제 운동 서비스를 그리고 오늘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원들의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달립니다. 중앙아시아 현지 답사를 마치고 진행된 2차 멘토링에 이어 2022년 11월 18일 어느덧 최종 발표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합니다. 떨리는데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해서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최종 발표를 앞둔 마음만은 모두 똑같을 것입니다. 긴장한 참가자들만큼이나 심사를 맞은 심사위원들도 발표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최종 발표회. 저희는 티그릴팀 온에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과 중앙아시아 현지 답사를 거치며 보완되고 수정의 과정을 고치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보다시피 저희가 초기 아이디어에서 한계점이 굉장히 많이 부딪혀가지고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공관이라는 가볍지 않은 장소와 최종 발표라는 무거운 무대. 떨리는 만큼 그동안의 노력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떨리진 않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걸 보여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하류로 흘러들어. 청년들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계속되는데요. 청년들의 열이 어린 발표만큼이나 심사위원들 역시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로 현지에서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선호 조사보다는 선진국 기업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위주로 조사를 했고 또 현지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답을 던지는 청년들. 그동안의 노력이 있기에 자신감도 넘칩니다. 언젠가 중앙아시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유아용품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이렇게 한 팀 한 팀 자신 있게 발표하고 또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답하며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 11개 팀의 발표가 모두 끝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정말 유라시아 국가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심사 발표를 앞두고 먼저 심사위원장의 심사 기준을 들어봅니다. 주요 심사 기준은 여러분들이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의 제안서의 사업적 가치, 그리고 독창성, 그리고 자료의 충실성, 그리고 사업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빛내줄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인사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또 30년 동안의 발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개척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꿈을 찾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바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인사 말씀에 이어 시상까지 박진 장관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데요. 첫 번째 수상자는 하뎁팀. 이어서 수상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최우수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스바파 팀입니다. 이렇게 수상자들은 가려졌지만 사실 상을 받은 친구들이나 상을 받지 못한 친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모두를 승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모두 러시아를 전공했고 계속해서 러시아를 배울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서 저 아이템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블루오션 중앙아시아. 청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에서 커다란 가능성을 보았고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던져 도전할 열정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회를 쟁취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청년들의 드라마 2022
유라시아 청년미래 개척단의 열정은 그들의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